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유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감사관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감사관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읽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6월 7일 감사관 임의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경감사팀장입니다. 윤두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지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은 현재 제5기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영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먼저 이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쪽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평택시 감사규칙에 따라 45개의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4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감사 구현입니다. 2024년 종합감사 대상 15개 기관 중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등 행정상 조치 67건, 회수 등 재정상 조치 27건을 처분하였으며 특정감사 2회를 실시하여 시정 등 행정상 조치 19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명예 감사관 감사활동 참여와 사업부서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내실에 있는 사전감사 운영으로 일상감사 257건, 계약심사 172건에 5억 4,7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보조금 부서 및 사업부서 실무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총 7회에 걸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반복 지적 사례 예방을 위해 세월 게시판에 감사 사례집 게시 및 사례집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조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도시 평택 구현입니다. 청렴 동아리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청렴 도서관 운영, 청렴 문화 체험을 위한 유적지 견학 등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익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하고 있으며 부서장 주재 청렴교육 정례와 청렴 서한문 및 청렴 문자 발송, 부당지시 상담 창구 운영 등
부패 요인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조 구축 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축 민원 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강화로 미흡한 민원 처리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60건의 구축 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징수위회 등 18건의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축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강화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7페이지 보면 소극 행정 민원에 대한 처분 강화가 있어요. 이 소극 행정이라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소극 행정이라고 하면 이제 네.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해서 이제 시민이나 어떤 이제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거죠.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치면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제 소극 행정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민원 신고들이 들어오면 1차 건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그 건을 위해서 민원 제기가 되지 않았던 건이나 단순한 어떤 업무에 대한 뭐 불만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소관부서로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제 중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 행정에 따른 민원에 대한 감사가는 주로 1년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소극 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0건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관련 부서로 이첩이 된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네. 그러면 주로 조치가 어느 상향까지 거의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행정 절차나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음. 민원한테 불이익이 가는 경우에는 네. 뭐 훈계 처분, 문책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직이라든지 뭐 네. 개인 신분에 대한 문책 처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극 행정 민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요새 계속 말하는 악성 민원, 고질 민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구분을 어떻게 지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악성 민원이나 고질 민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담당 부서에서 그게 이제 절차상 민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부서에도 민원을 내고 또 저희 감사부서에도 민원을 내고 뭐 다 구청처리위원회나 내겠죠? 감사원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이제 민원을 내시는 경우도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런 민원들은 법적으로 처리를 해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잘 그분이 민원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이제 그럼 그런 그렇게 분들은 주로 처리됩니다. 전화 민원을 넣나요? 아니면은 서류상 넣나요?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국민신고 같은 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내시거나 뭐 고충처리위원회 그런 쪽으로도 계속 반복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다 서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한 군데만 할 것 같지 않은데 결국은 어디선가는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도 민원을 내시고 저희한테도 내시고 이제 권익위 같은 데다가도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권익위 같은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실사 개념으로 이제 상대방이랑 관련 부서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 권익위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편인데 그 공고사항은 뭐 부서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의 주장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해 종결을 하시고 그 민원을 종결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권익위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보고 판단을 해주고 저희가 그 사항을 수용을 해서 부서에서 뭐 이제 공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권익위 조사관이 민원분께 이해 종결을 구해서 설득을 하고 종결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구분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또 뭐 감사관까지 민원을 넣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민원 응대 과정에서 이제
민원분들이 본인의 어떤 그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거의가 이제 소통으로도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민원대 과정에서 불쾌했다거나 뭐 이제 그러신 경우에는 잘 들어드리고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으신 그런 민원 사항도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민원 부분에 대한 걸 좀 쭉 읽어봤을 때 공무원 불친절 조치 요청 때문에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길래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양기자간에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담당자에 대한 문책 조치함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수긍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럼 이제 민원인 분이 이제 본인 민원 사항을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뭐 저희 직원의 답변이 이제 본인 생각하기에 맞지 않다거나 않다.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로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통화 내용 같은 걸 저희 녹취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불친절 민원 같은 경우로 녹취록을 다 첨부를 해서 이제 민원을 내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다 처리를 해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도 응대 과정에서 또 불친절하게 느끼셨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부서에다가 친절 교육을 좀 더 이렇게 강화하라고 그렇게 무슨 조치도 하고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소극 행정이라는 부분도 참 구분이 힘들지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따져보면 옷에 그런 악성 민원 때문에 고민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이걸 어떻게 반대로 보면은 또 시민들이 또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도 어떤 기준점을 잘 정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실태 조사를 하시라고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결국은 그 정권 제가 안 보고 22년도부터 봤는데도 계속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 점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이제 4개 기관 대상으로 해서 18건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신규 건이랑 이제 경력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2건 정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이 내부 인사에 관한 내부 규정이나 네. 또 면접위원이나 아니면 면접위원이라든지 그 서류 전형에서 위원들이 중복돼서 이렇게 뭐 위원이 미촉이 된다든지 또 본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면접위원이나 그 면접 당사자가 어떤 제척이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 이제 그런 건 위주로 주로 지적사항이 있었고 작년에 18건에 대해서는 17건은 뭐 내부 지침이나 개정을 완료해서 종결 처리가 된 건이 있고 또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사항이 많아서 처리 중에 있는 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용권은 우리 기관의 문제도 문제지만 채용을 자기가 이제 거기에 채용 당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런 게 보면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감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예요? 채용 관련해서 그 공직 유관단체에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던 사례는 작년 올해는 없었고 저희가 이제 자체 감사로? 네네 자체 감사를 해서 거기서 한 기관당 보통 한 4건 정도 네,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체 감사에서 걸린다는 거는 보통 채용을 하려고 서류 넣고 이런 사람들이 몰랐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채용 비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 뭐 면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이나 서류 전형 위원을 뭐 중복해서 했다든지 뭐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그 채용 과정에서 좀 이루어졌다든지 그 지침이 좀 개정이나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요.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안 한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개 채용에 대한 거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합 공개 시스템에 올려야 되는데도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어디를 올렸기 때문에 이 채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그런 데만. 홈페이지 같은데 게시를 하고 뭐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재단이나 뭐 그 공공기관 쪽에서 유료 사이트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이제 게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관에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기본 정해져 있는 부분을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홈페이지나 그에서 올려서 일단 어쨌든 채용을 했고 서류를 냈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사위원회도 계속 몇 년씩 겹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같은 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감사관에서 조치가 너무 약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번복되지 말아야 될 게 되고 그래서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채용 면접이라든지 채용심사위원회 중복돼 있는 부분 또 그 면접자와 심사위원자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신고나 제척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은 2020년도, 21년도에는 그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공고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년 이후에 그 부분을 의무사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감사 때 좀 더 신중해서 보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인력 면접 툴을 이용을 해서 외부 면접위원이라든지 외부 서류 전형 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처분을 했었고 또 그 사항들이 처분 완료 사항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주의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도 또 그럴 시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재직사항에 대해서는 문책을 좀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경징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겹쳐서 지금 몇 년째 주의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결정타는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결정타인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서류 접수 마감일이 소인분에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홈페이지에는 접수 마감일을 6시까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분명히 CCB가 갈려질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주의 요구로만 끝날 수 있는 일인가요? 만약 서류가 접수가 안 돼서 자기가 면접을 못 봤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채용 실태에 나갈 때 기존에 그 상위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은 그 처분 문책이라든 처분 수위를 조금 더 전년도에 비해서 강화하고 그 지적 사항이 처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주의나 개선 요구를 하고 또 그 부분이 내부 인사 규정이라든지 내부 지침을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네.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그 처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거나 임시직을 할 때 더더욱 주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응? 그냥 암암리에 뽑는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읍면동 감사 때 이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부분도 보는데 네. 이제 채용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뭐 급하게 기간제를 써야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읍면동에서 채용 공고를 일부 빠뜨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읍면동 종합감사 때 그런 기간제 채용 부분도 같이 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적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은 취업하기도 참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잘 살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만약 안 되시면 진짜 좀 더 강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제가 5년치를 받아봤고 다 읽어봤는데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 문제가 이게 새로운 게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 고질적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강한 제재를 안 하면 계속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있는 채용 실태 그 감사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잘 살펴봐서 또 그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처분을 강화하는 등 어떤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감사관에서 하는 일이 뭐라 그럴까, 이분들을 뭐 견책하고 또 공무원들을 불이익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긴장감과 공정과 규정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도 이런 걸 지적하는 건 차후에 그런 일이 없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견책하거나 문책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길 바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이 지금 보면 이 주신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고 꼼꼼히 하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5년치 받아봤을 때도 변동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좀 더 면밀히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의원이 어떤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그 자료가 설사 홈페이지만 봐도 있을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의원님께서 다 그게 의정 활동과 연관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의원이든 간에 네네, 다 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시정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바로 해서 드리는 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혹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이제 그 부분은 그 팀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전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주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개선하도록 그 주의로 그렇게. 끝날 일인가요? 의원 활동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떤 의원도 그분들하고 뭐 경쟁적으로 해서 뭐 견책이 되거나 막 이런 걸 바라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지킬 때는 이건 강한 질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초선 의원님들한테는 그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자료를 받아볼 의무와 권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쉬운 일이 그게 뭐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초선님들이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질의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특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꼼꼼히 잘 하셔서 뭔가 긴장감을 주면서 서로 정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감사관에서 이제 감사 역할을 하시는데 굉장히 업무량도 많으실 거로 예상되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시가 더 청렴하고 깨끗한 게 발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그 권익위에서 해마다 이제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 지금 시가 3등급으로 지금 종합 청렴도가 전년도 2등급이었는데 1등급씩 다 떨어졌더라고요. 어떤 이유? 종합 청년도 평가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한 등급씩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판단하고? 예, 저도 참 네, 그렇고 주요 이제 하락된 원인으로는 저희가 이제 종합 청년 평가가 청렴 노력도랑 청렴 체감도 부분으로 나뉩니다. 네. 네. 청렴 체감도가 60%고 노력도가 40%인데 그 중에 청렴 체감도에서 그 외부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고 내부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부 민원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외부 민원은 인허가라든지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분들을 대상으로 시가 그런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할 때 얼마나 투명도 있게 절차를 지켜서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설문을 하는 건데 외부 체감도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외부 근데 배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청렴 체감도 부분이 좀 하락을 했고요. 네. 또 청렴 노력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비정규직 공공 채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처음 지표로 들어왔었는데 이제 시에서 그 부분이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 개 조항이 그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 점수가 좀 하락을 했었고 또 고위공직자 중에서 청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 비율이 있는데 이제 부득이 한 분이 그 기간 중에 이제 공무로 회에 계시는 바람에 네. 이제 교육 이수가 한 분이 안 됐었는데 이게 인원이 적은데 배점 부분이 크다 보니까 한 분이 참석을 못해도 이제 마이너스 감점 들어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부득이 청렴 체감도나 노력도 부분이 조금 하향으로 됐습니다. 네. 그래도 잘 파악은 하셨네요. 그 한 분, 그 교육 안 받은 한 분 책임이 크시겠는데 우리 평택시 이 청렴도를 낮추는데 네. 네. 이 지금 뭐 21년도에도 2등급이었고 계속 2등급이었는데 좀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놓치지 말고 생기셔가지고 그 부서에도 좀 홍보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나요? 그거는 청렴 그 종합 청렴도 평가 등급은 원래 12월 한 말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홈페이지나 세월이 게시한 후에 그걸 권익위로 그 게시한 실적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게시를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없던데. 세월이랑 홈페이지 게시를 했는데 네. 이제 권익위에서 한 달 정도 게시를 하기 한 달 때문에 게시하고 그냥 네네, 다시 네네. 저기 철수. 그래도 왜 게시해놔야죠. 한 달만 하고. 그래서 이거 좀 내용을 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권익이 들어가도 안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 다른 데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결과만 연초에만 한 달 게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초에만 게시하고 안 하실 계획이세요? 공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좀 더 좀 더 오래 게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가 최근 3년간 이제 공무원 복무 위반 이제 처분 현황하고 이걸 좀 받아봤는데 이 지금 기본적인 뭐 출근 시간 미준수하는 이런 부서도 있고 또 이렇게 개인정보 방치하는 거, 그다음에 서랍 시건 안 하면 또 그것도 제재를 받나 보네요. 책상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공용 차량 사적 이용한 부분이 있는데 한 분은 감봉 2월을 받았고 한 분은 훈계를 받았어요. 이건 네, 그 공용차 네. 공용차랑 사증에서 감봉 처분 받으신 분은 네, 이제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었던 나서 네네 그래서 처분을 좀 더 세게 세게 한 받은 부분이고 거고. 대부분 이제 공용차랑 사적 이용은 업무 출장 나가셨다가 이제 나가신 김에 약간 개인 개인 일 일을 보고. 보시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보 같은 경우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고요. 공용 차량을 이용해서 또 그 경중에 따라서 약간 경중에 처분 따라서. 내용은 차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지적을 쭉 받은 이제 그 과의 이제 담당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조치를 하나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이제 훈계 처분하기 전에 개인이나 부서의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주의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개인에 대해서 전에 부서에 대해서만 부서주의 처분을 했는데 지금 개인에 대해서 개인주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나 이제 4회 경미한 경우에는 개인주의 처분을 하고 그 다음번에 같은 사례로 적발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처분. 네. 이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감사를 하고 나면 이런 그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걸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다가 어떻게 그런
계획서를 내라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네, 저희가 뭐 친절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분들이랑 통화하다가 뭐 이제 불친절로 민원 들어오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해서도 뭐 훈계라든지 개인주의 처분하고 또 부서장 주관하에 친절 교육이라든지 청년 교육이라든지 이제 그 부분을 하려고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월 1회에 이제 부서장 주관으로 자체 청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 집합 교육으로 해서 이제 5급 분들이랑 뭐 신규자분들 또 승진한 분들 청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월 1회에 부서장 주관 청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교부단체 이제 특정감사도 하셨는데 여기도 이제 계속 이런 보조금 집행하거나 뭐 이러면서 그런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데도 이쪽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뭐 재벌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끔 하고 이게 계속 그 뭐랄까 이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이런 실수가 나오나요? 어떤 네, 저희가 보조금 감사는 네. 시청 안에 일반 부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제 1억 이상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담당자 순환도 빠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담당자들이 뭐 지침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좀 더 업무를 찬찬히 봐야 하는데 이제 전임자가 해놓은 업무를 이렇게 답습식으로 하다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제적 사례가 좀 나오고 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담당자 순환 버직도 빠르기 때문에 제지적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이제 청내 보조금 담당자랑 또 시설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 보조금 업무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보조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9월이나 10월 경에는 제가 감사원 교육원에다가 이제 말씀드려서 그래서 교수분 초빙해서 감사원 그 교수분의 그 보조금 교육 한 번 더 저희가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직원들이 이제 바뀌면서 그 업무 인수인계하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 지금 저 뭐 이쪽 보조금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이제 거의 뭐 2년 전에는 다 이렇게 교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옮기면서 새로 오시는 분한테 인수인계가 된다든가 이런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세월인정 시스템에 들어가면 업무 인계 인수서를 작성해서 그 서로 결제받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에는 사실 뭐 업무 인수 인계가 이렇게 좀 해도 그 과정에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놓치는 부분들이 또 감사 때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또 지적되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도 감사 나가서 업무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감사 때 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매뉴얼화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겠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서로들 막 바쁘고 하다 보니까 꼼꼼히 뭐 어떤 거를 인수인계를 해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매뉴얼화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면 이런 좀 실수나 이런 지적사항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 좀 저 그렇게 감사 좀 때 그 부분은 좀 더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위에서 보시고 강력하게 저 부서에도 전달을 네,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그 행정 소송이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네요. 징계 처분 취소. 네, 네. 이런 경우 지금 보니까 불구속으로 했는데 재판 결과 무죄가 나왔는데 네. 이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소송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네, 네. 따르게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그 소송을 저희랑 소송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당사자들끼리 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끼리 한 건가요? 네, 네. 감사관으로 소송 제기한 게 이건 아니에요?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온 건데 아, 네. 무혐의 처분이 나서 네.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난 건데 저희가 그게 업무 시간에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부적절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품위 유지로 저희가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견책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이제 저희를 상대로 그 처분한 거에 네. 대한 취소 소송을 낸 이제 거죠. 청구를 한 상태이고 저희가 6월 19일 날 이제 별로 길이 잡혀서 별로 가서 네, 그러시는 거예요. 소송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네, 대부분 경찰 그 수사 개시나 수사 종료 올 때 무혐의 처분이나 아니면 뭐 혐의 없음, 증거 부족 그런 경우엔 저희가 고상을 징계 처분까지 하지 않고 내부 종결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건은 그거랑 조금 사안이 다릅니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혐의는 좀 있는데 뭐 그런 것 저희가 같은데. 봤을 때는 업무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기 그래서? 때문에 네, 재판에 상관없이 네네 징계 처분 징계 처분을 하셨다. 네. 소송 결과에 따라 나중에 소송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서 네.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감사 지적 사항에 산업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의회 동의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검토하셨었나요 그때? 검토하라 이제 그때 아, 해가지고 네, 했습니다. 그 어떻게 산업진흥원에서 22년도 순세개념은 예. 2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의회가 1,500만 원 연구개발비를 사용을 했었죠. 이제 그 부분을 관련 부서에다가 미리 얘기를 하면 이제 부서에서 의회 승인을 받는데 이제 그 과정을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이제 문책 처분을 했고 이제 향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만 네, 네, 순생의 잉여금을 이제 세입으로 잡고 네. 그 부분을 세출 편성을 할 때 연구개발비를 세출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의회에다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산업진흥원에서 그 부분을 누락을 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 산업진흥원이 이 건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거를 목적대로 안 쓰고 임의로 변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질타를 크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셨나요? 산업진흥원 종합감사는 저희가 3년 주일하기 때문에 내년입니다. 종합감사 그래서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직 산업진흥원 종합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때 좀 더 종합감사 자세히 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아, 네.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바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예산 그때 이것도 같이 보셨는 줄 알지만 그건 안 보셨나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의회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 견책 이상 비공직자 신문상 조치 결과 258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음주운전이 지금 올해 지난해 23년도에 5건이 있었네요. 5건이 있었고 올해 이제 또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품위주의 의무 위반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음주운전 이게 지금 해마다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은 22년도에 3건 발생했고 22년도 세 건. 네, 22년도 3건, 23년도 3건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건인 이유는 네. 이제 적발은 22년도에 됐는데 이제 처분은 처분대로 제가 처분을 23년도에 했기 때문에 적발 건수랑 처분한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건수의 차이는 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음주운전 적발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네. 아 이거 처분으로. 그러니까 발생 건수는 22년도에 3건, 22년도에 3건, 23년도에 3년도에 3건. 건. 네, 아, 이거 그리고 총 올해 한 6건이다. 건은 작년에 네, 발생을 한 뭐, 거를 처분을 올해 한 겁니다. 22년도, 23년도 거를 다 이제 23년도 하고 24년도 초에 이제 처분을 한 거네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처분 내용이 각각 틀려요. 정직 2월도 있고 강등도 있고 정직 1월, 3월 이것도 이제 뭐 그 혈중 알코올 농도 그거에 따라서, 치수에 치수에 그 따라서. 양정에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치수에 따라서 정하게 돼 경징계, 중징계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고 음. 또 1회 적발이냐, 2회 2회 적발이냐에 따라서 징계 양정이 틀립니다. 지금 이거 음주운전은 지금 뭐 지금 3대 중범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뭐 성비 같은 거, 뇌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참
그 예전에 한번 들었을 때 세월에서 그런 홍보도 한다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청렴 온도계라고 네. 세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네. 음주 적발이 되면 이제 청렴 온도계가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음주 관련해서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저희 감사관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문자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네, 그런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쪽으로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례가 어떻습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그게 총무과 소관이고 아, 저희는 이제 총무과 갑질. 소관. 네, 저희는 이제 이게 갑질. 갑질은 네, 저희인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올해 한 건 작년인가 올해 한 건 접수됐던 걸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갑질 건은 의외로 신고 많죠. 이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갑질이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게 이제 대부분 업무하는 과정에서 갑질이라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 업무 지시의 한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네, 네. 갑질이나 이제 청렴 관련해서 뭐 아니면 행동학령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꾸준히 교육은 이제 하고 있고 또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작년부터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할 거 네, 아닙니까? 갑질은 갑질에 저희가 대해서. 조사합니다. 네. 작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사실 신고를 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뭐 한두 건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그 갑질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니까 이런 것도 좀 부서에 대한 그 세월이던 그 부서에 많은 좀 뭐랄까 주의나 홍보 이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청렴도 그 청렴 체감도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그 갑질 부분도 저희가 그 설문 항목에 이번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나오면 그거 보고 제가 또 거기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당하는 사람이 갑질로 느꼈으면 또 갑질인 거잖아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지만 그런 거 하여간 직장에 대해서 좀 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용역비 산출 적정성 감사 자료 259페이지인데 지금 이게 지금 몇 건이냐? 이걸 지금 청렴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기술감사팀에서 하나요? 네. 221건인데 작년도부터 4월까지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이런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용역 심사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뭐 공사라든가 어떤 사업, 어떤 관련 용역을 그 발주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그 예산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적정한 그 인건비라든가 제작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법률에서 정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그 비용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잘못 적용된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게끔 심의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제 뭐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수치가 있는 것 같은 경우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평가 용역이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니 이런 용역은 이것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과업지서 내용들. 네, 저희가 이제 품셈 같은 경우가 이제 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뭐 품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관련 그 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 견적이나 어떤 그 비례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타당성 조사, 뭐 무슨 용역 연구 용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견적서가 오겠죠. 이제 그거 하고 그 사람들이 견적 이제 그 업체에서
그렇게 견적을 넣어서 왔을 텐데 이게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협상의 단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평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 선정에 대한 부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거라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 판단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다시 뭐 그 저기 점검을 하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예. 업무가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네, 지금. 결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같은 건 실질적으로 뭐, 이제 예. 나오는데 그건 되겠죠. 실제로 이제 뭐 연구 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그 타당성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판단해서 뭐 이런 부분은 없고요. 실제로 그 추후에 저희가 그 어떤 감사를 통해서 그 저희가 이제 판단했던 부분에서 약간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만 보고 그 외에는 뭐 용역에 대한 결과 부분에 대한 저희가 별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에서 보면 이제 용역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는데 이 금액이 이게 타당한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거를 얼마라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사 같은 경우는 뭐 미터 수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계산이 되겠죠. 품셈 단가도 있고. 근데 그런 용역들이 꽤 많은데 이거의 금액이 타당한가를 지금 이제 여쭙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감사를 하신다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근데 업무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 5분, 팀에 5분이신가요? 5분인데 이 모든 공사 이거 200 몇십 개 되는 거를 이걸 다 이거 서류로 보고 서류로 검토하시는 거죠? 예, 직원 지금 3명을 두고 있고요. 저까지 세 명이요? 4명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뭐 그 나눠서 이제 보는데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보기 때문에 거의 인전 현장도 나가볼 거 아닙니까? 예, 저희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은 건설 현장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십시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